자, 이제 중접분 관련돼서 우리 공간적인 이야기지만 중접분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고요. 중접분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보통 내는 거는 뭐냐면 푸비니 정리 1과 푸비니 정리 2를 보통 물어보는데 저는 간단하게 푸비니 정리 간단하게 1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서 공간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접분 어렵죠, 맞죠? 중접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3중접분이 더 어렵고, 그렇죠. 일단은 이 중접분이랑 일단 접분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중접분이냐, 그리고 3중접분이냐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하나 보시면 이미 그림부터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3차원적인 어떤 입체 모양의 이런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밑에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사각 박스입니다. 조그마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직사각형 위에 이렇게 입체적인 3차원 공간에 그림이 이렇게 둥실 뜬다고 생각하십시오. 높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거 변수는 뭐냐면 x 변수와 y 변수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f의 변수가 두 개예요. x와 y가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x축에 있는 x가 하나 결정이 되고, 여기에 x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y가 하나 결정이 되면 요 점을 통해서 함수 높이를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높이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x, y라고 썼으니까 다음 변수를 우리가 보통 z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3차원 공간의 입체로 나타나는 어떤 모양을 말하는데, 그럼 직사각형 위에 어떤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양을 어떻게 계산해 나갈 거냐면,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x축을 잘게 쪼개고요, y축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부피값을 계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모양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조그만한 모양에 대한 입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그거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그거의 부피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근데 높이를 결정할 때 얘가 높이가 이렇게 올라온 위에 부분에서 약간 뭐예요? 위에 모양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을 높이로 잡아야 될지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요 점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점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놈을 뭐라 하냐면, 뭐 예를 들어 x 스타, y 스타 이렇게 하나의 대표되는 점이라는 의미에서 대표되는 놈이니까 스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표되는 점을 높이로 해서 이렇게 부피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피 값들을 다 더하는 게 우리가 이중접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중접분법에서 그러면 일단 지금 하나의 부피를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요놈의 면적과 요놈의 길이 값을 밑바닥의 면적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해야 지금 요런 놈의 직육면체에 대한 부피를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 값은 뭡니까? 지금 요놈의 길이는 dx가 되고 요놈의 길이는 y의 변화니까 dy가 되고, 그 다음에 함수 높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함수를 써보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f의 x 스타, y 스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dx 곱하기 dy 뭐 이렇게 표현을. 근데 표현을 할 때 dx, dy 써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뭐예요? dy, dx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 수학에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순서를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냥 d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지금 변수가 몇 개 있냐면 한 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접분하면 변수 하나가 있으면 접분 하나인데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접분을 이렇게 두 개 걷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x의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a부터 b까지입니다. y의 값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c부터 d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접분을 정의를 합니다. 지금 제가 정의한 것처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리만 접분을 통해서 우리가 접분하는 방법은 교재 내용에 뒷부분에 보시면 다변수 쪽에서 이걸 열심히 계산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이중접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여기는 지금 제가 이중접분에 대한 어떤 리만 접분을 제가 표현해 놓은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접분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이 dx를 먼저 쓸 거냐 dy를 먼저 쓸 거냐, 이게 문제점이 되는데, 어떤 걸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직사각형일 때 밑바닥이 영역이 지금 보시면 정의 영역이 x는 a에서부터 b까지, y는 c에서부터 d까지 하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얘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라는 게 뭐냐면
푸비니 정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밑바닥의 정의역이 만약에 직사각형이 되지 않고 다른 모양이 된다면 그러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푸비니 정리 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푸비니 정리 2는 약간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설명할 거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 하나 풀면서 그냥 이중적분은 이런 거구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값에 얘를 적분하고 싶어요. 자, 적분하고 싶은데 x부터 먼저 적분을 한다라는, 우리가 적분한다는 개념을 한번 다시 써볼까요? x를 미분하게 되면 뭡니까? 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x를 미분하면 어디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기호를 갖다 붙일 때 이러죠. 부정적분이라는 게 여기다 적분 기호를 갖다 붙이고 얘를 뗍니다. 이렇게. 이게 적분이죠. 근데 x에 대해서 미분해서 1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x에 대한 값입니다 해서 dx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y1'은 1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어요. 이건 뭐예요?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 떼고 적분기호 갖다 붙이고 y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dy라는 값을 곱한다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되게, 적분한다는 이야기는 그 반대니까 얘는 무엇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나오느냐 찾을 수가 없죠. 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왜? x와 y가 밑에 막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순서를 이렇게 바꿉니다. 왜? 직사각형이니까. 만약에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게 뭐 x 다른 변수가 들어와 있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순서를 한번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써보죠. 순서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x 1 플러스 xy가 되고 얘 dx와 dy 바꿔서 dy dx 이렇게 순서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구간은 이제 얘 두 개 바뀌었으니까 얘 두 개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구간은 뭐 똑같으니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요놈의 값이 나오는 값을 찾아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네. y에 대해서 절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역수분의 1이니까 절대치 1 플러스 xy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를 어디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편미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ln은 역수분의 1이니까 무조건 역수분의 1 적고, 그 다음에 또 괄호 안에 있는 걸 뭐예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이야기는 y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보면 위에가 뭐야? x값 이렇게 나온다. 바로 찾을 수 있네. 맞죠?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안에 있는 요놈의 값을 계산 바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시 함수가 이거니까 ln 절대치 1 플러스 xy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바로 나오죠. 그럼 구간을 일단 0부터 1까지인가요? 0부터 1까지 집어넣는 y 값이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y는 0부터 y는 1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ln y 값이 1이니까 절대치 1 플러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0 값을 집어넣으니까 ln 1은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얘 값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네. 0부터 1까지 ln의 절대치 1 플러스 x의 dx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적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1이 생략돼 있다고 해서 부분 적분법을 쓰는 거죠. 적분 그대로 미분 이런 방법을. 자, 일단 적분 그대로 빼기 적분했던 거 그대로 적고 적분 기호 쓰고, 그 다음에 요놈의 값을 미분하면 1 플러스 x분의 1 dx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1까지니까 자, 0부터 1까지 이렇게 적을까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그러면 요 x값이 위로 올라가니까 요놈의 값은 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x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여기다 더하기 1 빼기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있는 값은 요거는 이렇게 되네.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시 함수를 바로 찾을 수 있네. 얘 적분하면 뭐예요? x. 얘 적분하면 ln 절대치 1 플러스 x죠. 그래서 x의 구간을 0부터 1까지 집어넣어서 얘 나머지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해답처럼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중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뭐 계산법 하는 걸 한번 봤어요. 여기서는 직사각형이 될 때는 dx와 dy로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이 안에 걸 계산할 때는 뭐냐면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요거 계산할 때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 값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편미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계산법이 좀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중접분은 더욱더 어려운 내용이가 되고 공간적인 이야기니까 뒤에 뭐 교재 내용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이중접분의 푸비니 정리 2까지 이렇게 공부를 학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